저는 아직까지도 M1 맥북 에어는 완벽한 현역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솔직히 진짜 조금 불안한 게, 제가 맥북 프로 16인치를 400만원 들여서 샀을 때 정말 몇 개월 뒤에 M1 맥북 에어가 나왔거든요. 그 맥북 프로 16인치 인텔 모델보다 얘가 더 좋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나는데, 그래서 진짜 설마 불안하긴 한데, 혹시나 더 좋은 거 나오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또 돈 버리는 건데, 진짜 조금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잼테크 스튜디오의 잼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M1 맥북 에어 리뷰를 통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M1 맥북 에어와 M2 맥북 에어를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운 좋게 M2 맥북 에어를 구매해서 간단하게 사용해 보았는데, 실사용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비교해드리는 영상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M1 맥북 에어가 되겠고, 이쪽이 M2 맥북 에어가 되겠습니다. M1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M1 칩셋으로 8코어 CPU에 7코어 GPU를 탑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TO를 해서 램은 16GB, SSD는 512GB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M2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M2 칩셋을 탑재해서 8코어 GPU와 8코어 CPU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SD는 256GB, 램은 8GB로 램과 SSD 같은 경우에는 속도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인 어떤 영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성능의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화면 같은 경우에는 M1 맥북 에어 같은 경우 13.3인치가 되겠고, M2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13.6인치가 되겠습니다. 0.3인치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안 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화면을 보니까 꽤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새로 생긴 이 노치 부분이 꽤나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상단 메뉴바가 이만큼 노치가 있는 부분만큼 올라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화면이 좀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실제로 작업할 때에도 굉장히 미묘한 차이지만 M2 맥북 에어가 좀 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밝기 같은 경우에는 M1 같은 경우는 400니트, M2 같은 경우는 500니트가 되겠는데, 이거는 사실 크게 체감은 되진 않았습니다. 정말 밝은 야외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실내에서 사용한다면 이 니트 이런 밝기의 차이를 크게 체감하실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외관입니다. 외관도 전체적인 느낌들이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둘 다 스페이스 그레이다 보니까 조금 더 비슷한 느낌들이 분명히 있지만, 전체적인 크기라든지 무게라든지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고, 두께 부분에서 확실한 차이가 보였습니다. M1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약간 경사가 진 느낌으로써 이제 끝부분에서는 좀 얇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갈수록 좀 더 넓어지는 구조가 되어 있다면은 M2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동일한 두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것보다 동일한 게 좀 더 깔끔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외관상으로는 M2 맥북 에어가 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C포트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오른쪽에 2개씩 장착이 되어 있고, M2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이제 맥세이프 충전 포트가 추가가 되어서 총 3가지 포트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mm 이어폰 잭이 있는 것도 동일하겠고요. 또 차이점이 이제 키보드 쪽과 터치패드 쪽을 보면 조금 보이는데, 먼저 터치패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조금 M2 맥북 에어가 크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키보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모든 배열이나 크기는 비슷하지만 위에 상단부에 있는 펑션 키가 크기가 달랐습니다. M2 맥북 에어가 더 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크게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더 깔끔하고 통일감 있는 느낌들이 M2 맥북 에어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운드가 되겠습니다. 사운드도 여러분들에게 직접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스펙상으로 나열을 해볼 경우 M1 맥북 에어 같은 경우 단순한 스테레오 사운드라면은, M2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4채널 스피커의 와이드 스테레오 사운드에 공간 음향 지원에 하이 임피던스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스펙상으로만 봤을 때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겠죠. 그럼 들어봤을 때 어떠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M2 맥북 에어가 좋긴 좋아요. 근데 그게 되게 미비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좋다,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이 임피던스 같은 경우는 3.5mm 이어폰 포트에서 차이를 발생하는 부분인데, 직접 헤드폰을 꽂고 한번 들어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미비하다? 이런 차이점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고 이런 것도 못 느끼실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차이점이
기존에 있던 맥북 라인들은 이제 양쪽에 스피커 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스피커 라인들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렇게 양쪽에 소리가 나는 구조였다면은 M2 맥북 에어로 넘어와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양쪽에 구멍이 안 뚫려 있고 어디서 사운드가 들리는지 모르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어디서 나는지 찾아보니까 기존에 있던 이 발열구 쪽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마 이 메인보드 자체에서 좀 소리가 나는 구조로 바뀐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 이렇게 안쪽에 스피커를 설치하는 것 때문에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4채널짜리의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으로는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M1 맥북 에어는 49.9Wh가 되겠고 M2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52.6Wh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보니까 똑같이 동영상 최대 15시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배터리 타임에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점을 토대로 생각을 해볼 때 M2는 M1보다 전력 소비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좀 이게 되게 아쉬운 게 뒤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지만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전력 소비가 더 크다? 이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성능의 차이를 보이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SSD 속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똑같이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았는데 M1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거의 약 한 3기가 정도의 속도를 보여준 반면에 M2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1.5기가 정도의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한 반토막 났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M2 맥북 에어 256기가짜리에서는 싱글랜드 플래시를 사용해서 기존에 있던 맥북 SSD에서 보여준 속도가 아닌 절반 정도의 속도밖에 보여주지 못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256기가가 정말 잘 나가는 라인인데 속도가 반토막 났다? 이건 좀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 속도적인 측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512기가로 넘어간다? 그러면 거의 한 27만원, 30만원 돈 정도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맥북 에어가 가지고 있는 그 저렴하다는 장점을 조금 상쇄하는 단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네벤치 테스트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싱글코어 점수와 멀티코어 점수를 비교해 보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보니까 한 되게 100포인트 내지 몇백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뭐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느껴질 만한 포인트들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네벤치 테스트나 SSD 속도 테스트 말고 좀 더 실사용적인 테스트를 해보아야 여러분들이 좀 더 체감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테스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프리미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M1 시리즈의 최적화가 조금 덜 된 상태라서 조금 더 많은 성능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4K 영상짜리 한 8분 정도 되는 길이를 거의 컷 편집 정도만 한 상태에서 출력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까 꽤나 놀랍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뭐 그래봤자 한 1초 정도? 사실 1초는 거의 의미가 없는 수치죠. 그냥 차이가 없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 컷에서도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파이널 컷은 애플 자체에서 만든 영상 프로그램인데 이 파이널 컷은 프로들도 많이 사용할 만큼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애플에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어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보여주지 사실 두 개의 차이점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정말 간발의 차이지만 M1 맥북 에어가 먼저 완료가 되었어요. 거의 실사용에서는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 정말 해석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개의 가격 차이는 30만원 정도 납니다. 동일한 옵션 내에서 30만원 더 주고 M2 에어라는 제품이 출시가 되었는데 보시다시피 성능 차이가 굉장히 적습니다. 30만원의 값어치를 할 만큼의 성능 차이가 보여준다면은 저는 M2 맥북 에어 사세요라고 당당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솔직히 보시다시피 추천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물론 성능적인 측면 말고 외관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M2 맥북 에어가 좀 더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만으로 봤을 때 30만원의 값어치를 할 수 있다?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M2 안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동급 라인 노트북 중에서는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건 확실합니다. 다만 그 비교 대상이 너무나도 잘 만들어진 M1 맥북 에어라는 점이 굉장히 큰 흠이 되겠죠. 리뷰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나는 성능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M2 맥북 에어가 아닌 14인치 맥북 프로를 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M1 맥북 에어와 M2 맥북 에어가 30만원 차이라고 했죠. M2 맥북 에어와 14인치 맥북 프로의 가격 차이는 3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M1 맥북 에어와 M1 맥북 프로 14인치가 6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뜻이 되겠죠. 하지만 성능적인 측면, 퍼포먼스적인 측면 모든 부분에서 너무나도 만족스러움을 보여주는 14인치 프로 라인이기 때문에 전혀 불만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는 좀 더 휴대성을 가지고 싶다 하신 분들은 굳이 M2 맥북 에어가 아닌 M1 맥북 에어를 구매하시는 것도 저는 아직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번엔 잘 산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